다른 변호사님들에게 이야기를 했을 때 아니 그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냐, 판결문 보여달라 못 믿겠다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판결문을 인적사항 가리고 보여드린 적도 있고. 변호사님께서 네. 되게 어려운 사건을 해결하셨다고 들었는데 어떤 거예요? 근 10년간 너무 많은 사회적으로 문제를 야기하는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현금 수거체, 피해자들의 현금을 받아서 다른 사람에게 이제 전달하는 거죠. 현금 전달책 혹은 현금 수거책이라고 하는데, 현금 수거책으로 기소가 돼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는데, 제가 기록을 아무리 살펴봐도 이 사람은 정말 몰랐어요. 정말 억울하다고 했기 때문에 제가 2심을 선임해서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이에 대해서 이제 검사가 이제 대법원에 상고까지 했는데, 대법원에서도 저희 의견을 받아들여서 무죄를 확정한 사안입니다. 구체적으로 이분이 뭐 어떻게 억울했어요? 이분은 이제 2020년도경에 서울 4년제 대학교를 다니는 대학생이었어요. 알바비를 벌어보려고 알바 구인 사이트에 자신의 이력서를 남겨서 올립니다. 누구로부터 연락이 와요. 예를 들면 고려신용정보회사와 비슷한 채권 추심 업체의 인사 담당 누구 과장이라고. 근데 그때가 또 2021년이었나요? 코로나가 심각한 시기라 우리는 비대면으로 면접을 한다. 그래서 너의 뭐 이런저런 기본적인 신분증이랑 학벌이나 이런 걸 보내라 해서 서류를 보내고 유선으로 면접을 보고 합격했다. 이렇게 한 거예요. 뭐 어떻게 보면은 어이가 없을 수는 있지만 그때 당시에는 코로나 시대이기도 했고, 알바문이라는 사이트에 정식으로 이력서를 올렸는데 연락이 왔고, 그래서 이분이 실제 또 구글에 그 업체가 있는지 찾아봤어요. 근데 있어요. 업체가 있다고 확인을 했기 때문에 진짜 뭐 내가 어디에 채용됐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일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다른 은행이나 이런 데서 못 받은 채권들을 이 업체에 의뢰를 하고 이 업체가 대신 이제 받아주는 일이다. 근데 이제 이러이러한 사정으로 인해서 현금으로 받아서 세금 문제가 있고 이렇기 때문에 뭐 100만 원씩 나눠서 내가 지정해주는 계좌로 입금하면 된다. 그렇게 몇 번 일을 하다가 나는 누구누구예요 라고 신분증까지 보여줬어요. 근데 그 피해자분이 이제 나중에 이게 보이스피싱이라는 걸 알고 경찰에 이제 그 사람 신분증을 기억해내서 이제 신고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신고를 받은 경찰서에서 이 의뢰인한테 연락해서 너 지금 뭐 어디냐, 뭐 하고 있냐, 보이스피싱에 연루되어 있으니까 빨리 연락해라 했고, 이 사람은 또 이게 어찌된 영문인지 몰라서 그 인사 담당자한테 연락을 해요. 바로 경찰서에서 연락 왔는데 이게 보이스피싱이란다, 이거 어떻게 된 거냐 하니까, 또 그 보이스피싱은 야 그 경찰서에서 연락 온 게 보이스피싱이야, 속지 마 라고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결국에는 경찰서에 출석을 해서 조사를 받고 뭐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이라고 했는데 난 정말 몰랐다 라고 진술을 하고 1심 전에 수사 단계에서 우선 저를 찾아왔어요, 한번. 근데 제가 봤을 때 이거는 무죄까지도 가능하다, 정말 몰랐다는 걸 인정받으면 이게 보이스피싱 사기범죄 공동정범이든 방조범이든 고의가 있어야 되는데 고의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무죄가 가능하다고 했는데, 여기저기 이제 상담을 받아 보시다가 이거 무죄 주장했다가는 진짜 바로 구속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억울하더라도 그냥 인정한다고 하고, 내가 잘못했다는 것 자체는 인정한다고 하고 집행유예를 받는 전략으로 가자 해가지고 뭐 거기를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1심에서 뭐 보이스피싱 다 인정한다, 사실관계 다 인정하고 죄송하다, 피해자들하고도 어느 정도 합의를 이뤘고 그렇기 때문에 집행유예를 선고해 달라고 해가지고 집행유예가 나온 상황에서, 그럼에도 본인은 정말 몰랐거든요. 너무 억울했기 때문에 2심에서 저를 찾아와서 다시 한번, 내가 1심에서 인정을 해서 집행유예를 받았지만 정말 난 몰랐다, 변호사님만이 무죄가 가능하다고 해가지고 다시 한번 찾아오게 됐다 라고 해서 제가 다시 이제 수사기록부터 1심까지 기록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고 제가 2심을 선임하게 된 그런 사안이었어요. 좀 어려운 일인 것 같은데 좀 대단한 일인가요, 이거? 제 입으로 말씀드리긴 그러지만 이제 다른 변호사님들에게 이야기를 했을 때 아니 그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냐, 판결문 보여달라 못 믿겠다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판결문을 인적사항 가리고 보여드린 적도 있고,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 이제 사실 치열한 증거 분석과 법리적인 다툼이 있었어요. 검사 측에서는 1심에서 인정했고 4년제 인서울 대학 다니는 사람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가 전혀 안 되어 있다고 생각하지 못했다는 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고의가 있다라고 주장을 했고, 특히 검사 측에서 주장한 건 이거였어요. 보이스피싱이 요새 신종 범죄도 아니고 지금까지 근 10년 넘게 사회적으로 이슈가 많이 됐는데 이걸 몰랐다는 건 말이 안 되지 않느냐라는 주장을 했고, 저는 그래서 그 검사의 주장에 그렇게 반박을 했어요. 만약 검사의 주장대로 보이스피싱이라는 단어는 이제 뭐 일반인이라면 모를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보편화된 단어는 많지만 그 수법이 날로 진화하고 날로
지능화되기 때문에 일반인들로서는 정확히 어떠한 방법으로 보이스피싱이 진행되는지 그 구체적인 사정을 알 수는 없다. 검사의 주장대로라면 이렇게 보편화되어 있는 보이스피싱 수법에 피해자들은 왜 계속 당하고 있느냐. 검사의 말은 이제 일리가 없다라는 식으로 주장을 했고 2심 재판부도 뭐 그런 것들을 받아들여서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 역시 그거를 확정했다고 보고 법리적인 것뿐만 아니라 이 의뢰인이 정말 몰랐다는 것들이 기록 곳곳에 있어요. 예를 들어 내가 정말 보이스피싱에 조금이라도 연루되고 내가 범죄 행위에 연루되었다고 생각을 했으면 누가 자신의 신분증을 보여달라고 할 때 보여주겠어요. 없다고 하면 그만인데. 그런 것들이나 바로 이제 경찰서에서 전화를 했을 때 녹취록을 보면 이 사람은 정말 몰랐어요. 몰랐다는 게 어느 정도 입증이 됐기 때문에 2심 법원이나 대법원에서도 아 얘가 정말 몰랐구나 라는 거를 인정을 했던 거죠. 이분 말고도 이제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인지도 모르고 연루되는 경우가 종종 있나요? 아까처럼 뭐 알바몬, 알바천국 이런데 자기 이력서를 올리거나 아니면 거기 지금 보면 아직도 채권 추심업 업무라고 해가지고 뭐 당일 얼마 지급 이런 것들이 많아요. 이런 게 어느 정도 거의 다 보이스피싱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런 거를 전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고 물론 알면서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하루에 10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받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알면서도 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정말 이거를 모르는 사람들이 꽤 있고 그래서 보이스피싱 무죄가 심심치 않게 현금 수거책의 경우에는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비대면으로 뭐 면접을 보고 채용한다. 뭐 코로나 시대도 끝났잖아요. 이런 데는 걸으시면 되고 두 번째로 길거리나 카페나 이런 데서 현금을 주고받는 일을 한다? 이러면 보이스피싱이라고 보면 돼요. 그 다음에 전화로 업무 지시를 해서 누구한테 하고 어떤 얘기를 해라. 그리고 뭐 이런 얘기는 절대 하면 안 된다. 피해자들 앞에서 돈을 절대 세지 말아라. 얼마인지. 근데 내가 채권 추심업을 하면은 얼마를 받았는지 확인을 해봐야 되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돌이켜 생각해보면 다 이상하죠. 하나하나. 근데 그때는 이 돈 때문에 어느 정도 홀려서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이스피싱 사기꾼들이 주로 하는 행위가 뭐냐면 우선 이 사람들이 눈을 멀게 해요. 예를 들어 처음에는 일이 있는데도 일이 없다면서 대기를 하라고 해요. 대기만 해도 일당이라고 10만 원씩 줘요.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눈이 멉니다. 그 돈에. 그리고 그 이후에는 맹목적으로 따르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매우 유의하셔야 되는데 제가 아무리 말하고 뭐 경찰에서 아무리 말해도 이미 당한 사람들을 보면 다 소용이 없어요. 만약 그런 일에 연루가 됐거나 아니면 될 상황이 처하신 분들은 이 중에 하나라도 뭔가 이상이 있다 아니면 이러면 보이스피싱이라고 보고 절대 연루되지 않게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미 연루돼 버렸어요. 그러면 대응 방법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 보이스피싱 범죄 현금 수거책을 무죄를 받으려면 이게 알았냐 몰랐냐 적어도 알 수 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빨리 변호사를 찾아서 어떻게 대응을 할지 그다음에 실제 알았는지 몰랐는지 그 사람이 지금까지 어떻게 일을 해왔고 어떤 증거들이 있는지를 분석을 해서 대응 전략을 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